네, 어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가톨릭의 눈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간 협력 방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국경을 맞대고 있다며 접경 지역부터 협력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 공동체입니다. 8천만 결여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 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참고로 헌법 제3조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입니다. 따라서 헌법상으로 한반도의 유일한 주권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한은 1991년 9월 18일 유엔에 동시 가입했습니다. 독립된 국가의 자격으로 유엔에서 별개의 의석을 가진 회원국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언급은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길은 평화 경제라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 경제입니다. 평화 경제는 분단이 더 이상 평화와 번영의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어 남북한 모두가 주변 국가들과 함께 번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평화를 질서의 고유함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평화 경제는 남북한 경제 주체 간의 경제 질서의 고유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화 경제는 북한이든 남한이든 양쪽 공동체에게 사회의 어떤 품위 있는 사회, 삶의 질이 가능한 그런 조건에 기여하는 경제, 그걸 평화 경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울러 남북 사이의 경제적 격차로 불균형이 생기고 약한 부분이 생기면 힘이 있는 쪽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평화 경제가 북한의 인권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가톨릭 사회 교리에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이전에 생명권을 강조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과 빈곤으로 생명이 위협을 받자 저발전 극복이 평화의 다른 목표가 된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스께서는 아예 평화의 다른 이름은 발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네딕토 16세 같은 경우도 이 저발전을 어떻게든 개선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저발전이라는 게 오래 지속되게 되면 사람의 생명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저발전을 극복하는 것도 말하자면 평화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치, 경제, 문화와 인간의 생명이 모두 통합된 전인적 차원의 발전으로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과 경제 발전은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분리할 수도 없다는 게 가톨릭 교회의 인식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경제 발전이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고 인권 의식이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할 것입니다. CBBC 서종빈입니다.